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이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하락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시죠. 자,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짓누를 요인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은 경제 활동과 고용은 최근 몇 달 사이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FOMC는 고용시장의 회복 여부는 기업 경제 활동의 재개 여부에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살펴보시고요.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FOMC 의사록을 발표한 이후에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미끄러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은 경기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더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수익률 곡선 제어와 같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은 당장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는 근시안적으로 않을 것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FOMC 의사록 이후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사그라졌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될지 이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미끄러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또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유나 WTI가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의 원유 재고가 163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덜 줄어든 수치였고요. 이외에도 산유국들의 글로벌 계약과 약속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눈치를 살피면서 엇갈리면서 유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2,00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2.1% 하락하면서 1,970달러, 온스당 1,970달러대로 다시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금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뉴욕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또 눈에 띄고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뉴욕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 오늘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결국에 장중에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애플의 시가총액 몸집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이날 주가가 장중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에 주당 467달러 84센트까지 주가가 뛰어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었던 467달러 77센트, 이것보다 한 7센트 정도 더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장중에 시가총액이 2조 달러까지 불어나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장 마감할 때는 다시 좀 2조 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안착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난 2018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의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그 이후로 올해 저점 이후로 5개월 만에 2배 이상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부 투자자들은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는 너무 크다,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2조 달러가 불과 2년 만에 달성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3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가총액 애플이 3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고요. 5G 기술 그리고 5G 폰을 아예 애플이 어떻게 내놓느냐, 이것이 어떻게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빠르게 달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5G가 애플의 앞으로의 시가총액 성장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8월 31일입니다. 애플이 4대1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과연 개인 투자자들, 미국의 로빈후드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애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액면 분할이 앞으로 애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전일 급락을 반등을 보여주는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네. 급락을 좀 만회하면서 빠르게 반등세를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장 후반, 어제 장 막판에는 우리 시장이 조금 시장의 예상보다는 강세를 나타내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 어제 시장이었죠. 네, 뉴욕 증시도 미끄러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FOMC 의사록 이후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 건데요. 네. 유동성이 너무 과했다라는 우려감이 표현됐고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당장은 나오지 않겠네라를 인식해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반등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했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의 피로감들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나 뉴욕 시장이나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혼란스러운 시장 방향성 우선은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포트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장 전략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장 오늘 체력을 테스트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개장을 할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그럴까요?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챔피언 전략 오늘도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 시장이 미끄러졌는데 추가적인 부양책이 당장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겠네. 그리고 연준에서 유동성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를 또 인지를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사실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예. 그런 반등이었는데 이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국내 증시에 대한 걱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지수는 0.3% 정도 좀 내려왔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대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 정도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 뭐 시장을 하락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숨고르기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유독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애플의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 현재 0.1% 정도 올라왔지만 장중에는 2조 달러, 시가총액 2조 달러 이상의 어떤 시세가 좀 나왔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반응,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이 지수의 하락은 이제 뭐 숨고르기라고 표현했지만 이 이제 조정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어제 지금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FOMC 회의록 공개가 됐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저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한 뭐 실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만약에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면 그럼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장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봤을 때 그러면 유동성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전망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봤다는 건 결국은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가 좀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 협의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치를 보면서 잠시간의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금값하고 달러 가격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금 가격과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금 가격의 경우에는 그동안 안전자산으로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왔다가 이제 하락했던 부분은 결국은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청신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이제 금 가격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건 결국은 이제 달러의 가치가 결국 유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화폐적인 가치, 화폐적인 요인에서 이제 계속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 인덱스 자체의 반등이 과연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반등이냐, 아니면 지금 금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유동성을 이제 아직 풀지 못했다는 어떤 실망감이 나오는 반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즉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 정책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등 자체는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반등이라기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 의한 그런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흘러내린 모습도 아니었고요. 네. 다우, 나스닥, S&P 모두 소폭의 어떤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국내 쪽을 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국내 증시는 떨어진다, 이런 법칙들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요즘 뭐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시장의 네.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산 소식이 국내에 없었을 때, 그 당시에 네.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졌을 때도 국내 증시 또 올라왔어요.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장중에 이제 선물 지수죠. 나스닥 예. 선물 지수라든지 S&P 선물 지수,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미국 증시가 떨어졌어도 이런 선물 지수가 장중에 올라가면 또 국내 증시도 올라갔거든요. 이런 기대를 사실 이번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지금 국내에는 개별적인 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국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일 거예요. 지금 국내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올라온 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려감도 분명히 있죠.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단서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뭐 하루 이틀 하락했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의 하락과 상승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달러 인덱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 가치가 바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반응이 나왔을 때 그때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같이 하락이 나왔다면 그때 또 위험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입니다. 현물 쪽에서의 수급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 뭐 공식처럼 알려져 있죠. 외국인들이 사야 거래소 시장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지만 시장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 쪽에서의 어떤 수급 자체가 중요한 점은 아니고요. 그동안 과연 이제 선물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 바로 외국인 쪽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 수급은 아직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입니다. 바로 ETF 상품이죠. 이 ETF 상품은 결국 이제 그 지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즉 코스피 지수가 1% 올라온다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가 올라가는, 그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는 이제 상품이죠. 그런데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이제 현물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계속해서 지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ETF 상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의 흐름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을 한번 겹쳐서 본다면 이게 파란색 선이 기관 쪽의 수급이거든요.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최근에 이제 2월 달과 3월 달에 떨어질 때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3월 달 저점 잡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갈 때마다 기관 쪽에서는 계속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뭐 셀 매이라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기관 쪽에서는 이 레버리지에 계속해서 베팅을 해왔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쪽에서 이제 어제 수급,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결국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쪽에서의 수급은 개인들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또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을 보면 안 되고요. 과거하고 현재의 시장은 분명히 다르고 앞으로의 시장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물 쪽에서의 시장을 본다면 지수에 대한 어떤 수급보다는 차라리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또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의 레버리지 물량들이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에 대해 대응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좀 조급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네.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결국은 하루 이틀 주식하고 끝낼 건 아니에요. 결국 주식을 시작했다면 사실 뭐 1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결국 시장의 템포를 좀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매매를 좀 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좀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시장을 숨고르기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동성 지원은 적어도 끊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해 주셨으니까요. 국내 증시의 방향성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 우리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어제 일단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주기는 해줬지만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어제도 역시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일단 2,360선까지는 코스피가 회복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어제도 4,500억 원 넘게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2천억 원 넘게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어제 다시 좀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보다 훨씬 더 담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 지난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삼성물산이었고 그리고 10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도 기관이 삼성물산을 879억 원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어제도 그랬고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그저께에도 기관은 삼성물산을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삼성물산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물산 최근에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뭐 지금도 암묵적으로는 그런 역할.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것이 3% 내로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지분 가치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시가로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3%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8.51% 보유를 하고 지는 않겠죠. 이것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업계에서는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이 삼성생명이 매각할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43.3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의 가치가 무려 22조 5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지분 가치를 현재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20조 원이 충분히 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이 매각할 삼성전자의 지분을 20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삼성그룹의 지주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분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배당도 높일 것이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삼성물산을 지금 미리미리 사둬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기관이 지금 삼성물산을 차곡차곡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에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삼성물산의 위상이나 지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자, 유한타증권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투자 부분과 합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비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병행될 것이다. 결국에는 배당 소득의 증가 그리고 상속세 납부 재원을 위한 배당 상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변모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렇게 촉발된 이야기에서 결국엔 지분 그리고 삼성 계열의 전체적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의 매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삼성물산 그전에도 계속 삼성그룹의 지주사 지주회사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삼성물산이 실제로 지주회사격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기관의 수급도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 이외에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함께 받쳐줄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앞으로 삼성물산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오늘도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공통점을 묶어봤습니다. 위기는 있었는데 이제는 위기를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생각하세요.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중에 OC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OCI인데요. 강한 4분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회 요인을 오늘 크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 요인은 경쟁사의 생산 차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1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GCL 폴리인데 이쪽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글로벌 1위. 우리 시장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의 요인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기회 요인이라고 당장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이 이 노란색 선인데요. 쭉 하면서 지금 반등세,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강세의 가격 흐름, 좀 높은 그래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의 흐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올라서 이게 실적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태양광 산업은 어렵습니다.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탄탄한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시죠. OCI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노력을 했습니다.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구조조정 등의 원가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표로 나오는 게 말레이시아 이 공장인데요. 이게 수익 모멘텀의 굉장히 핵심 공장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원가 절감을 작년에 33% 절감하는 걸 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괜찮아지면 중국에서 다시금 또 생산을 재개할 거고 화재도 뭐 나아지면요. 그거 사태가 일단 마무리되면 다시 원가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OCI 회장도 밝혔으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가 절감이 있어도 앞으로 태양광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식상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선 뭐 태양전지, 솔라셀,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용 이 원재료를 폴리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설비 증가분인데 20년에서 21년도 보면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증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노란색 막대 그래프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상반기는 17% 증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다음에 미국도 중요하겠죠. 미국도 긍정적인데 미국의 이게 태양광 수요 전망입니다. 지금 유틸리티를 중심으로 20년에도 미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33%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태양광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요.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추이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태양광 수요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태양광 프로젝트는 변함없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글로벌 태양광 수요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강한 수요가 받쳐줘서 OCI를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던 거죠. 자, 우선 생산 차질이 해소되더라도 이거 이제 중국 얘기이고요. 21년까지 기본 수급은 타이탈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를 18% 올려잡았고 현 주가에서 상승 여력은 43%나 된다. OCI 87,000원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으니까 이 부분 보시죠. OCI 오늘 개장 흐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입니다. 레이를 그 치과용, 그러니까 덴탈용 엑스레이 장 아마 3분기를 지점으로 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규 방역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덴탈 마스크 쪽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 신규 방역 사업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결국 올해는 외형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년, 21년인데 더 올라가겠죠. 코로나19에도 신산업 덴탈 마스크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방역 사업 그리고 하반기 덴탈 장비 매출의 회복으로 연간 최대 실적 갱신
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시청지점의 정원정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브 12의 출시가 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 등 5G 관련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5G 관련해서 사실 연초부터 투자가 좀 활성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이제 5G의 투자보다도 일단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다른 데 지출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5G는 어떻게 차순위로 좀 밀렸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5G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상반기는 상당히 좋지 못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반기에 밀려졌던 이 5G에 대한 투자,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5G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얼마 전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5G 인프라, 이 조기 구축을 위해서 유선, 무선 통신 인프라에 약 3년 동안에 약 25조 7천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동통신 3사,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와 5G 조기 구축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경기도 조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투자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85개시 쪽에 이 전국만 구축하겠다라는 발표까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영국에서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이제 화웨이 장비를 퇴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화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연말부터 이제 5G 그 화웨이의 이제 5G 그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매입을 못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들어왔던 이제 장비들 역시도 2027년까지 모두 철수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화웨이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약간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쪽에 이제 5G 장비 납품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어쨌든 관심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국에서 발표한 게 급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강력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동참은 호주나 뭐 캐나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삼성전자양 5G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5G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관련해서 이슈가 든든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보자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8월 20일 목요일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좀 출발을 할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현재는 좀 엇갈리는데요. 코스피는 0.28% 소폭의 오름세 2,367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0.93% 소폭의 내림세네요. 811포인트 선에서 지금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또 흐름, 개장 후에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우리 굿모닝 2부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관련 그럼 주제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솔리드와 HFR 가지고 오셨는데 5G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 건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사실은 5G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린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하는 종목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말씀해주신 솔리드와 HFR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2019년도까지는 실적 측면에서 크게 두각을 내지 못했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그다음에 2021년, 2022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중계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출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조정을 받고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조정을 받았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G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속도는 약간 둔화되는 감이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5G 쪽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솔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정 시간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전략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네, 전일 종가가 이제 1,350원에 끝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부터 이제 물량을 좀 매집을 해놓고 있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15,000원이 됐었을 때부터는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HFR도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상반기의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지 이에 대해서 좀 의견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사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이 5G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전반적으로 약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초에 나왔던 이 기업 가이던스 실적보다도 훨씬 떨어진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반기 하지 못했던 나오지 못했던 실적이 하반기에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FR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5G에 대한 투자가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의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에 대한 발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반기부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FR 역시도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5G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전략까지 여쭙겠습니다. 전략까지 잡아본다면요? 네, HFR 전일 종가가 31,90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이나 이런 거 방향성을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4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45,000원까지 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무난하게 또 가격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슈와 또 종목에 대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11시 50분에 이어가는 새빨간 스캔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시청점 정헌정 과장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좀 파급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좀 속보 보도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의 이천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천 사업장에 또 어떤 일이나 통제나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포스코, 현대제철, 카카오 이런 업체들이 재택근무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 잘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 네. 유한양행이 오늘 조금 전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프로세서 파마슈티컬스와 위장관 치료제 신약 수출 규모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이 있어서 이것이 또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유한양행도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모멘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예산 20조 이상을 반영해서 정책 계획을 꾸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그 수립 계획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개장 분위기도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살펴봐야 할 거시적인 경제 이슈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에 어쨌든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그렇죠. 네. 출렁거렸고 오늘 새벽에도 미국 뉴욕 시장도 이제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이게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였습니다. 덜 비둘기적이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연준이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연준만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연준이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 지지 의지가 표현이 안 됐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언더라인이 되고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위기 지속이 되면은 경제에 이제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수익률 곡선제요. 일드 커브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시기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기대가 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니까 실망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 장이 좀 빠지는 부분. 그렇지만 오후에 또 다시 미국 증시는 회복을 합니다. 왜 회복을 하냐? 경기 부양책이 이제 조금 축소된 형태로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양측 당에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조금 회복하는 그런 경우를 오늘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 인플레를 2%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시장은. 두 번째, 확실히 금리 조정을 가더라도 서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게 시장의 연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번에는 어떤 가이던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이 됐습니다만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이런 부분보다 경기 부양책이 더 큰 증시에 역할을 하는 게 미국 증시의 오늘 하루 오전 오후장을 나눠봤을 때 그런 역할들이 경기 부양책이 훨씬 더 큰 부분들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9월 달 FOMC가 다시 열릴 때 통화 정책에 대한 조금 구조조정 같은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번은 이런 약간 기대에 못 미치면 넘어가고 네. 9월 달에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과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FOMC 의사록이 조금 실망스러웠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을 안 들려줬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9월에는 또 FOMC 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나올지를 더 자세하게 다음 달에 더 체크를 해보고 한번 최영 고문님과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우리 시장 어쨌든 코로나19의 영향을 다시 또 받게 돼버렸습니다. 네. 아까 제가 살짝 SK 하이닉스 2천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그렇죠. 안 그래도 요즘 SK 하이닉스 주가도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겹치는 상황. 어쨌든 계속 코로나19의 영향이 우리 시장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고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런 경우를 맞이했던 다른 나라들 예를 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 미국 증시 재확산이 되더라도 증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재확산이 되는 과정을 2번 거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가 신천지, 대구. 그다음에 이태원 감염사. 그러나 잘 보시겠지만 3월 6일 날 신천지가 이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때는 1,400까지 내려갑니다. 그쵸. 근데 이태원 때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두 사건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글로벌한 확산의 경로가 커졌느냐 작아졌느냐입니다. 그때는 중국이 코로나를 종식했다는 발표도 했고 미국도 잡아가는 부분. 따라서 국내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이 막아주면 네.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이 재확산이 가장 영향을 미칠 부분은 고용 지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700만 개의 일자리 중에 저희들이 생각에는 45% 정도, 1,000만 개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용안전기금이라든가 뭐 실직급여 이런 것들이 사실 10월 정도면 굉장히 고갈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이런 거 섣불리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뭐 학계나 전문가 사이에는 9월 또는 10월 달에 위기에 대비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찰을 만들어서 빼서 현찰을 갖고 대비하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잘 막지 않으면 진짜로 9월, 10월에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10월 지금까지는 증시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는데 어쨌든 코로나의 재확산 변수 한번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9월, 10월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9월에 FOMC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최영호 고문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시 55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개장을 할지 어제 반등 이어서 오늘 조금 더 회복을 해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지부진할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3거래일 만에 반등해서 마감이 됐는데 FOMC 의사록이 약간 좀 걸립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호가상이요? 네. 예.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장하고 난 이후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출발이지 않습니까? 출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일단 FOMC 이슈로 인해서 일단 약세 출발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FOMC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의 어떤 흐름이 일단 어떻게 출발을 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화면도 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약세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일단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어떤 이슈, FOMC 이슈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어쨌든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꺾이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 투심,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얼만큼 빨리 해소가 되느냐가 제가 봤을 때 증시에 대한 반등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있는 종목 좀 알아볼까요? 오늘 유한양의 급등하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와 기능성 위장관 그 질환이에요. 치료 신약 5천억 원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오늘 8% 강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일단은 과거에 기술 수출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 급등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네, 네, 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예전에 5조 기술 수출 그리고 이후 최근에도 1조 가량의 다시 그 기술 수출 재계약 이런 소식들이 있게 되면서 좀 그 주가 급반등하는 모습도 좀 나타났는데 유한양도 마찬가지로 오늘 5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 같은 경우에 8월 5일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 계약이 있을 당시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그 경험을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어떤 상승 동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에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변동성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1조 원대 통상 임금 소송의 결론이 네네. 오늘 나죠. 여기에서 이제 주요 핵심은 회사가 어려워질 줄 알면서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걸 이제 겨루는 건데요. 오늘 이에 따라서 산업 전반적으로도 재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한 0.8% 약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이슈일까요? 예.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실적,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했던 실적 부진 이런 부분과 연결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실적 문제겠죠. 결국은요. 예. 영업이익 가격으로 당기 순이익을 깎아먹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1심, 2심에서 노조 쪽에 일단 일부 승소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어떤 법원 상향을 보더라도 기아차 노조의 어떤 힘을 좀 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원이 넘는 이 비용이 좀 출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최근에 어쨌든 기아차의 어떤 그 실적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차의 통상 임금 판결 이슈 오늘 최종 결론 나니까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가 오늘 0.5% 상승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간격 강세, 실적 개선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바텍과 레이가 1% 넘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1%, 제일기행 역시 1%, 한올바이오 이쪽에서 한올바이오파마저 9% 넘는 급등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미국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어쨌든 시장 반응은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우리 증시, 양시장은 하락 출발하는데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이후에 정확하게 집계가 될 거고요. 코스피 시장은 2,351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제 대비해서 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이 817선에서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주변에 풍부한 유동성은 있는데 연준에서 유동성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됐을까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환율 보면은 1,184원 40전에서 어제 대비 3원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0.4%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감 동반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23,000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은 105엔대에서 106엔대로 올라서는 흐름들, 106엔대 지속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시합니다. 개장 분위기 오늘 약세 흐름으로 출발이 됩니다. 2,340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은 뭐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그 지수의 어떤 하락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요인에서 조금은 그 지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해외 쪽에서도 좀 악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지금 꺾여버린 이 투심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 이 부분이 빠르게 좀 해소가 돼줘야 최근에 어떤 조정의 어떤 그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의 그 하락이 기다렸던 조정일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금의 어떤 조정 하락세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1.9%까지 상승 출발하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슈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 출발하게 되고, 지수가 하락 출발하게 된다는 것은 대형주에도 분명히 부정적 요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현재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CJN 같은 경우에 1.9%가량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 이런 부분에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영향이 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투심,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시키냐가 오늘 장주의 방향성을 결정한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매수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82억 그리고 개인이 71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기관이 886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업종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IT 그리고 제약, 금융, 화학 섹터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과는 반대로 IT라든지 금융, 화학 섹터를 전반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외국인 쪽에서 기관의 매도를 이겨낼 만큼의 어떤 매수가 장 후반 쪽, 장 중반 이후에 나타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기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장 초반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미래에셋대우, KB금융, 삼성생명, 서현, DPC 일단 IT 그리고 금융주 중심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9억 그리고 기관이 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279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일단 우량 기업 중심으로 해서 제약이라든지 IT, 장비 섹터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빅텍 그리고 한일단조, 대창솔루션, 인스트루먼트, 넥스트 BT, 형제 NC. 일단은 특징 대형주라기보다는 일단 개별주 중심의 일단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들 제약이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가는 네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종목, 가장 상승폭이 높아진 종목이 뭘까 봤더니 진원생명과학이에요. 또 네네.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11%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유한양행 저희가 공시 내용 호가 때 잘 말씀드렸지만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9% 상승세인데 이 두 종목이 시가 대비 상승폭은 줄이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전일 존슨앤존스 그 역할이 있었죠. 65억 달러 규모의 모멘타 인수 발표를 했었는데 근무력증 치료제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엮여서 가는 듯하는 상황이고요. 9월과 10월에 미국 이상의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개발 속도 차이가 한 4개월 정도다라는 네네. 부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리엔트 바이오가 6.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런 섹터만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오늘 상승한 테마를 살펴보니까 네. 여전히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네. 바이오, 백신 이쪽 그렇죠. 뿐입니다. 예. 일단은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네. 수젠텍이라든지 시젠 그리고 EGD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백신 임상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진원생명과학 같이 그리고 우리들 제약과 같은 종목들 같이 일단 치료제에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차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FOMC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FOMC 이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해서 증시의 어떤 하락이 먼저 더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반적인 어떤 이슈의 어떤 우선순위는 코로나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코로나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로시 헬스케어가 지금 29.98%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이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우리들 제약, 젠큐릭스, 진원생명과학, 우리들 휴브렌, 그리고 로고스 바이오, 위바이로더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에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를 지금 수젠텍이라든지 그리고 시엔 같은 종목들이 1%, 5% 내외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테마군은 전반적으로 좀 형성이 되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대장 역할하는 테마는 일단은 코로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히터류 관련 어떤 테마들도 아침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유연이 5.8%, 티플렉스가 3.3%, 유연 머티리얼즈가 3.2%까지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딜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예. 일단 아침에 언급을 하셨을 때 20조 가량의 투자 수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금 봐야 될 종목이 개인적으로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쪽을 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CS윈드 이런 종목들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두산중공업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1% 정도 이제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그 대통령이 어떤 담화를 발표했을 당시보다는 주가의 어떤 현상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리 정책의 어떤 예산 투입, 그 정부 정책 테마
이런 얘기가 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그 풍력이란지 관련된 유질과 관련된 풍력이란지 태양광이 좀 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학과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어떤 약세가 큰 폭으로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그 중심이 되는 테마를 제외를 좀 하고는 전반적으로 투심이 조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세의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테마 같은 그런 시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넘게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요. 개인이 오늘 사주고 있는, 매수하고 있는 장, 외국인은 코스피장에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경제 이슈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과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 우리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세가 예상보다 미치지 못했고 그렇죠. 오늘도 이제 뉴욕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시총 상위에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또 야금야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결국에는 다시 언택트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과연 다시 예전처럼 우상향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자, 코로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대형 기술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조금 이제 우리가 쉬어가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가 뭐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업종 쏠림이 있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지금까지 상승 피로감이 이제 너무 누적이 돼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뭐 그런 시기가 됐는데 자, 지금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판단하기는 굉장히 지금 뭐 매수의 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영업 비밀을 하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성장주가 조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장주가 조정이 나타나면 이것이야말로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의 혹입니다. 성장주는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든 안 확산되든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성장주 중에서도 어디다 가야 되느냐?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PBR이 높은 업종, 종목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는 잊어버리십시오. 네. 이제는 업종으로 가는 타임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내내 지수에 굉장히 관심을 두려 하는데 그쵸. 이제는 지수는 집에 서랍에다 넣어두시고 네. 업종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업종을 고르는 방법은 PBR, 순가치 자산의 자산가치당 주가가 어떻게 지금 나왔느냐. 우리 코스피의 지금 PBR은 평균이 0.93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2개 업종이 이 산업군이 있는데 거기에 7개 이상이 지금 PBR이 상승 무드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잡으시고요. 그 업종을 잡으시고 그 업종에서 마켓쉐어 1, 2등을 잡으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성장의 뭐 대형 기술주의 그런 뭐 수익을 굉장히 만끽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퍼나 이런 거보다는 PBR로 여러분들이 가서 객장에 가시면 또 안내해 주시는 우리 전문가들한테 PBR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고요. 그분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거는 지금 6.48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금융을 보시면요. 0.5에서 0.4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어디에 투자하실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성장주 조정 들어갑니다. 중장기 관점 지금 굉장히 사시기 좋은 호기입니다. 뭘로 기준을 하냐? PBR. 이걸로 하시면 일단은 계속되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의 시장 상황이 오히려 투자 호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최영호 고문께서 한번 잘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개장 상황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종목별로 이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저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한번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세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유창희 유스닥 대표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네요. 하반기 작품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넷플릭스 등 그 OTT 매출 증가도 일정 부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아무래도 콘텐츠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해라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8만 원 라인이었고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주가가 1%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네요. 85,2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식공장에서 GS 리테일을 얘기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대형 마켓 잘 안 가잖아요. 근거리 슈퍼마켓 이용하면서 리테일 관련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택트 관료주 대표주자 다시 한번 뛸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2분기 실적 저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 실적 턴 어라운드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 수익성이 모두 개선세로 나가는 그런 중이라고 하고요. GS 리테일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33,000원 라인이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자, 오늘 GS 리테일은 2.5% 약세 흐름으로 출발합니다. 33,150원 선 뒷심을 조금 더 당길 수 있을까요? 주목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자, 오늘 휴원스 홍희진 한국 AI 투자센터 대표가 빅머니 일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를 했고 실적과 성장감, 기대감 모두 보유하는 종목이고 시장 급락에도 22일선을 지켰다. 빠른 회복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용,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용에서 이 유산균 제품이 고가인데 매출 성장도 괜찮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기 매출뿐만 아니라 뷰티 웰빙도 성장폭도 크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휴원스입니다. 매수가 64,000원에서 65,000원 라인,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5,000원 부분이었고요. 현재 주가 흐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는요. 현재 주가 흐름이 3.7% 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네요. 오늘 좀 하락하는 흐름들 되돌릴 수 있을지 64,400원 현재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들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이번 주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조정이 한 번 왔고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좀 쉬어가야 된다. 그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증시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그 이유를 빌미로 쉬어가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의 영향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양반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주에 참 아쉽게도
옵션 만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기점이 그 고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음 달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그쵸. 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비가 옵션 만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들이 조금 하락 쪽의 어떤 포지션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지금 구간에 지난주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은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이상한 가격대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물론 저점이긴 하지만 23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거의 4달, 5달 만에 3배가 올라왔거든요. 300%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진단키트 대표적인 대장주, 시젠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2월 달 3만 원대에서 32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0배가 넘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물론 항상 조정에는 핑계거리가 나타나지만은 그 핑계거리가 나타나기 이전에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정의 어떤 핑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수젠텍의 어닝 쇼크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빌미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였던 이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국내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핑계거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핑계거리에서 항상 우리 고문님도 말씀하시지만 많이 오는 게 리스크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핑계거리가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이 한마디입니다. 기다린 조정이 왔다. 우리 항상 원하는 조정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거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코로나 이슈가 나올 거라 누구나 예상했습니까?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고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지수 ETF, 지수 투자자 말씀드렸지만 그때 지수 투자하신 분들 분명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았다 해서 나빴다 좀 넘어가는 구간이고 어찌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던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기다리던 조정이 왔다. 결국에는 왔다.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꼭 우리 놀 때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근데 조정장이 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게는 10에서 15% 정도 조정 국면이 들어왔다. 오, 골드만삭스는 지금 18%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그럼 준비를 해서 남 놀 때 우리가 뭐 일을 해야지 이게 돈을 버는 그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움직이실 태세를 갖추는 그런 바카스 한 병 정도 드시고 바로 다시 복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이 다 끝나면은 굉장히 이제 또 지금 다른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좁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이 주식시장을 볼 때 또 하나의 국면이 뭐냐면 M&A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6주간 1조 달러 이상의 M&A들이 글로벌하게 8개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하반기 장에 굉장히 큰 플러스로 갈 거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한국장으로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구조조정 매물뿐만 아니라 생카터리 마켓에서 PF 사모펀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M, 이런 것들이 한번 올려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발판을 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고요. 그런데 추천드리고 싶은 이런 주들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대형주가 특권을 가졌어요. 어떤 특권이죠? 모든 지금 증시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갖고 간다는 그런 특권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네네. 여러분 S&P에서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빼면요. S&P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4.1%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는 대형주라든가 성장주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 남 놀 때, 피곤하다고 놀 때 일하는 공부하고. 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최영호 고모님께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우량주, 대형주들을 담을 수 있는 찬스다라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요 지금 쉬어가는 장에 어떤 거 해야 될지 한번 조언 주시죠. 아까 전에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놀 때 공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서 제가 좀 던지자면 그래서 이제 다음 갈 종목들을 이제는 이제 그렇죠. 서치를 하는 게 제일 찾아야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의 대상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오늘 물론 뭐 기아차 네. 통상 임금 조정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뉴딜이라든지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지금 훈풍이 부는 업종이 그리고 외국과 기관이 매수하는 업종이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은 아마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지속되는 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중심의 자동차 그리고 그와 파생된 이제 앞으로 뉴딜이라든지 뭐 수소차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테마라고 해도 맞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일단 어쨌든 양재츠 그 부산 방문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아마 양재츠가 부산을 방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시진핑 방문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화장품이란지 면세점이란지 그리고 최근에 엔터스도 강하잖아요. 이런 쪽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조금 일단은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종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자동차하고 일단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 소비주 봐야 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아마 개별주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가격을 말씀드렸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해야 될 업종 이런 부분도 좀 피해야 생각이 들거든요. 걸러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삼성, SDI 그리고 LG와 전기차는 이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 이슈가 그 모건 스탠리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모건 스탠리 어떤 리포트 좀 신뢰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주관적으로 좀 판단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 봤을 때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2017년 6월달, 8월달에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내는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내 증권사는 아니다. 삼성전자 괜찮다. 이게 나오게 되면서 반박 리포트가 나왔는데 결국 모건 스탠리가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론 맹신을 하면 되지 않지만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신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나 삼성전자 같은 그 대장주 같은 경우는 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2차 그 에코 프로비움이라든지 관련 부품주까지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LG와 삼성, SK 같은 대장주 쪽은 일단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제니아지 수젠테크 같은 진단키트와 같은 코로나 테마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님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업종이랑 좀 걸러야 할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영호 고모님께서도 아까 전체적인 큰 그림 그려주셨잖아요. 어쨌든 PBR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는 조금 오히려 조정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잘 노려보자라고 해주셨고, 네. 저 간단하게 정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자 11월에 대선이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줘야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9월 달 FOMC에서 분명히 좋은 소재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9월 29일부터 이제 대선 후보 간 토론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사실은 뭐 굉장히 뭐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하고 짜고 치는 고수톱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해놓으셔야 9월 FOMC 대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좀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잘 준비를 해야 저희가 또 연말에 또 좋은 수익을 내면서 웃으면서 연말을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두 분이 조언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바이오니아인데요. 바이오니아는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진단키트와 핵심 추출 시약의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1,0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설명인데요. 지난 이틀 동안 급등을 했고요. 오늘장은 1% 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IT 수혜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려보시라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장 이틀 연속 1%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동아지질인데요. 토목 전문 회사로 집안과 터널 분야에서 12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 20% 넘는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큰 변동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가총액 2위가 뒤집혔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2위로 오늘 급부상하면서 또 시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변화무쌍한 시장. 이 안에서 개별 이슈 잘 챙기세요.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진흥화 펀드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4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 유망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14차 경제중대본 회의 겸 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만큼 한국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제조 기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재정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 8천억 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 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 오토모티브 홀딩스가 쌍용차 투자를 위해 다음 달 중순쯤 제출할 인수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를 대신할 투자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중국 체리차가 지분을 가진 HAAH 오토모티브와 지리자동차,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HAAH 오토모티브가 자료를 준비해 다음 달 중순까지 구속력 있는 인수 제안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쌍용차의 대주주로 올라설 정도로 지분을 인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업계에서는 소수 지분 투자를 통해 쌍용차 브랜드를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며 또는 재무적 투자자 등과 함께 쌍용차 경영권 인수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바이오 의료 진단 기업 미코바이오메드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어제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상장을 계기로 진단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 시약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관련 진단 키트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전 판매 허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모 예정가 범위는 12,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다음 달 3일과 4일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10일과 11일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9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득이 높지 않은 1주택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주택자에게 보유세와 양도세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급증한 아파트 증여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겠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사실을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체계를 내부적으로 준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What's the next? 미래를 지키는 청정에너지. 평택에서 인천, 통영, 삼척, 제주까지. 대한민국을 채우는 행복에너지. 천연가스에서 수소에너지까지. 그래서 이걸 누가 하냐고? 넥스트에너지 with 코가스. 한국가스공사. Coming up.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새 진행자로 인사드릴게요. MC 은별입니다. 구해줘요 내 종목! 오늘 하루도 종목 고민들 때문에 속 답답하셨죠? 평일 저녁 7시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지쳐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들을 또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려요. 준희 보호자님!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호자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나도 줄이고 먼저 살피고 나도 살피고 선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기다려주는 보호운전. 저희도 더 조심할게요. MG 새마을금고 보험이니까 보험 부담 덜어줘서 믿지. 아이 걱정 줄여줘서 믿지. 노후까지 든든해서 믿지. MG 이래서 믿지. 이래서 MG 믿음을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 보험.
고마워요. 지켜줄게. 힘들었지? 어부바, 신협이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당신을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아빠가 운동을 시작했다. 다녀올게. 아빠! 좋은 일 있어? 있지. 삼성화재. 보험이 왜 거기서 나와?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보장은 물론 걸음수만큼 돌아오는 포인트 혜택. 그래서 매일매일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건강해져서 건강보험인가? 네, 스카이라이프. 그 TV 인터넷 결합하면 여기는 얼마 주고 저기는 얼마 주고 요것만 쫙 깎아주면 안 돼요? 된다고 해주게. 월 19,800원. 스카이라이프. 이보다 더 정직할 수 없다고. 준희 보호자님. 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호자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나도 줄이고 먼저 살피고 나도 살피고 선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기다려주는 보호운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더 조심할게요. 트레이딩 황철중 전문가의 오프라인 강연회. 초보자를 위한 차트 구성하기. 초보자 입문자를 위해 황철중 전문가가 강연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역 KG타워 20층에서 강연합니다.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1666-2200 또는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What's the next? 미래를 지키는 청정 에너지. 평택에서 인천, 통영, 삼척, 제주까지. 대한민국을 채우는 행복 에너지. 천연가스에서 수소 에너지까지. 그래서 이걸 누가 하냐고? 넥스트 에너지 with 코가스. 한국가스공사. 짜릿해. 늘 새로워. 시원함이 최고야. 올여름 가장 치명적인 시원함. 직접 느끼고 비교해보세요. 하이마트로 가요. 우리 집에 잘 어울릴까? 그런 당신의 마음을 잘 아니까. 고민은 우리가 할게요. 당신은 예쁘게만 사세요. 삼성 신혼가정. 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연준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하는 내용의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34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몇 차례 반등을 시도했지만 현재 다시 한번 하락세로 0.35%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815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SK 하이닉스를 추월하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올라섰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주가의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오늘 시총 5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와 함께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 양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과 필로실스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제약사와 5천억 원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유한양행이 오늘장 3% 이상 강세, 그리고 코아셈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임상 3상 승인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쌍용차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가 쌍용차 투자를 위해 다음 달 중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쌍용차의 경영난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현재 1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디지털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진흥화 펀드를 2024년까지 4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정책 모멘텀 있는 수혜주들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도 장 초반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 주챔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확실히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봐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뭐 예상보다 반등폭은 좀 미약한 그런 흐름이어서 아마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 미국장도 역시 이제 하락이었고요. 근데 지금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징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국내는 미국장도 이제 소폭의 약세 흐름이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국내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소식 때문에 개별적인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지금 시장에 좀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당분 이제 시장의 충격을 흡수를 어느 정도 시키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잡아주면 그때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는 좀 우리가 주식을 좀 빨리 서둘러서 빨리 매수한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이 빨리 나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템포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락장의 분위기로 간 건 아니에요. 그동안 시장의 움직임은 이제 주도해 왔던 이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발적으로는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충격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은 또 분위기를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인 부분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시고 매매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어떤 수급과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이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에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기관 쪽에서의 매도의 흐름이 나왔던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보다 우리가 또 기관 쪽에서 실제 그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결국은 레버리지 쪽에서의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 흐름에서 이제 기관 쪽의 수급이 이제 파란색 선이죠. 이걸 이제 지수하고 같이 같이 겹쳐서 우리가 놓고 보면 결국은 이 기관 쪽에서의 이 파란색 수급과 레버리지의 흐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도 기관 쪽에서의 현물 수급 쪽에서는 기관은 팔고 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베팅은 상승 쪽에서 베팅을 해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이 레버리지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담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충격에 대한 어떤 고민, 시장의 급락이 나올까? 아직 징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쪽에서의 수급 변화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의 또 변화가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섣부르게 종목들을 쉽게 팔거나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괜히 팔거나 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 줄이고 가거나 이런 전략들은 지금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관망을 하다가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 매매를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나서 매매를 해도 좋기 때문에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시장이 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보다 더 신중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보고 가자면 다시 시장이 지금 낙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까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낙폭이 더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초반의 분위기보다는요. 네. 사실 오늘 장은 이제 후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 장도 좀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는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전에 이제 미국 장이라든지 국내 증시 이 분위기 자체는 초반에 방향이 될 수 있고, 실질적인 흐름은 이제 후반에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충격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후반 분위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TV 볼륨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네, 이렌텍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5,900원이에요. 20%거든요. 네, 5,900원에. 사고 나는 날 그날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매수하신 다음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이렌텍을 5,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5,9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갑자기 반등이 나왔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 시세를 보고서 따라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제가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이 기업은 본인의 판단으로 매수했기보다는 아마 이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천을 좀 받아서 매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단기에 그동안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단기에 한번 시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개인들을 한번 따라붙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번 시장도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렌텍 주가도 아직까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기업이에요. 그동안의 시세도 별로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주가 하락 자체도 꽤 크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렌텍은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매수할 때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한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할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흐름을 일정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과연 이 기업은 현재 기업 가치가 좀 싼지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상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렌텍은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래가 들어왔다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기업은 한 6,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좀 막힐 수가 있어요. 매수하신 그 시청자분하고 가격대 비슷한 자리에서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도 아마 6,000원 정도 왔을 때는 또 매물대가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좀 재빠르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6,0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Y 패널요. 네, 잠시만요. SY요? 예, SY 패널.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4,920원에 네. 20%요. 네, 4,9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사니까 지금 한 1,000달 됐거든요. 네네. 계속 떨어지고 그러네요. 좀 매수하신 지 꽤 됐는데 아무래도 매수가까지 좀 올라오지 못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SY 패널을 4,9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주가가 언제쯤 오늘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SY 패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기업을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시청자분께서 SY 패널은 어떻게 매수하게 되신 건가요? 이 기업은? 이거 2년 전에 네. 좀 샀다가요. 네. 뭐 본점 주다에 또 팔고 네. 또 제 차 서너 달 전에 또 구입을 이거 샀어요. 2년 전에 사셨다고요? 2년 전에 네. 샀다가 다시 팔았어요. 아, 파셨다가 다시 네. 사신 거예요? 예. 사실 이 SY 패널이 지난 2015년도에 좀 상장이 됐었던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거 뭐 남북 경합주로 이래가지고 좀 웃겨가지고. 원래 SY 그랬던 패널이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거에 2015년도인가요? 방기문 씨 테마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정치 테마주로 올라갔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 사실 이 부분은 SY 패널이라는 기업 자체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면 이 기업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당시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적이 좀 안 좋고 2019년도에도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은 2018년도에는 실적이 괜찮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이제 2015년도에 상장되고 나서 주목을 받았던 건 결국은 정치 테마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좀 부풀려서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SY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는 사실 저는 크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주가의 등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매집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 이제 SY 패널은 지금 사실 개인하고 외국인 쪽 기관 쪽에 없죠, 수급이. 그죠? 기타 법인 쪽에서만 수급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 기업은 오랫동안 들고 가기 좀 힘들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4,900원이죠. 예. 올해 혹시 2월 달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네. 4월 달, 5월 달? 4월, 5월 달이요. 예. 4,900원. 그 당시의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2월 달 말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게,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코로나19 음압 모듈러 이제 병동 공급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잠시. 예.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로 살짝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이 아마 또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국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관련 정보들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이슈 타고 이번에 제대로 좀 잘 파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잘 못 파면 주가는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쯤에 네. 하면 돼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무리한 그 목표 주가를 세우기보다는요. 일단 손실이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됐을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4,500원 있죠. 이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4,500원을 넘어서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SY 패널은 4,500원 넘어가면 그때는 한 번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가 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4,5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녹십자셀요. 녹십자셀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0원이고 10%거든요. 네, 46,0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오늘 한 47,800원 이 정도라서 조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오래됐거든요. 아, 네. 이 종목이. 그래서 얼마 전에 5만 원한테 못 팔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팔아야 될지. 네, 5만 원대에서는 매도를 못 하셨고 이제 다음에는 언제쯤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네.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녹십자셀 4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제 네. 올해 보유를 하셔서 이제 수익이 되셨는데 이제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수익이 좀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시장의 충격이 오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한번 떨어졌습니다. 녹십자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녹십자셀은 개별적인 췌장암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녹십자셀은